자, 함수의 뜻입니다. 함수의 뜻. 투집합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을 합니다. x의 원소에 얘가 어떻게 하면은 주체야, 주체. 집중 안 해? 거기 있어요. y의 원소 하나하고 대응을 합니다. 말이 좀 부족하긴 한데 x의 각 원소야. 각 원소가 y의 원소 오직 하나하고 대응시켜야 돼. 이게 x에 있는 원소 각각의 하나가 y에 있는 원소 하나하고 뭘 짝을 지어야 된다. 누구랑은 없지. 다시 말해서 y의 원소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x에 있는 놈이 y에 있는 x에 있는 각각이 y 안에 있는 놈들 중에 하나하고 짝을 이렇게 지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함수라고 하는 거니까 함수는 이쪽은 자 이쪽 보면 당연히 라인이 몇 개가 나가? 하나가 나가겠지. 당연하게. 그럼 우리는 함수를 볼 때 지금 함수의 정의를 볼 때는 함수의 뜻을 볼 때는 이쪽을 보는 게 함수야. 이해되니? 근데 함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이쪽을 본다고. 왜? 이쪽은 당연하다. 화살표가 무조건 하나씩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쪽이 어떻게 들어왔냐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이 결정이 될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함수의 뜻에서는 요놈을 볼 것이고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이쪽을 볼 거다 이거지. 이쪽은 뭐하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이래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가 자 여기에서는 두 집합 xy인데 xy라는 말에는 두 집합이라는 것밖에 없어. x가 정의역이다 y가 정의역이다 치역이다 이거는 아니야. 보편적으로 x를 정의역을 문자를 많이 놓고 y를 문자를 많이 놓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겠지? 그러면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소가 어떻게 보일 수 있어? 원소가 각각 보일 수도 있지. 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점처럼 보이지 않고 뭘로 나올 수 있다? 범위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겠네.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주로 표현한다. 오른쪽보다는 뭐 둘 다 쓰긴 합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됐을 거라고. 그럼 이 뜻에서는 함수란 놈이 x가 정역이고 y가 공역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함수라는 것은 x에서 x로 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함수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정역이 x고 공역이 x다 이 말이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살표가 나간 놈이 정역, 들어온 놈이 공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역, 공역 그 중에 지목 당한 놈들을 치역이라 말하는데 치역의 표현법은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함수 표현이 아니고 치역에 대한 표현이야. 집합입니다. 영역 집합이야. 정의역 집합이야. 정의를 할 수 있는 집합 이런 뜻이야. 알았어요? 공역 주어진 영역 이런 뜻이야. 알겠나요? 치역 값치입니다. 나온 값들 모아놓은 영역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함수적 표현이 아니라 치역적인 그냥 뜻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함수 같다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보통은 공역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공역을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희찬아 공역이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공역을 안 줬어. 그럼 공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공역이 없으면 함수가 안 돼. 공역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공역이 있지만 말해주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렇다는 것은 전체다는 소리야. 전체.
여기서 전체라는 것은 주로 실수 전체일 가능성이 높고, 알겠니? 그래서 보통은 그렇더라. 그래서 함수가 같다는 말은 모든 x에 대하여, 정역에 있는 모든 함수야. 정역에 있는 모든 x가 이렇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이 함수가 화살표가 나간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지목당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대응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쭉쭉쭉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모습이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F1하고 G1이 똑같아야 되고 F2하고 G2가 똑같아야 되고 모든 게 같았을 때 우리는 함수가 같다고 말을 한다 이거지. 그러지? 근데 공역이 주어진 문제도 있겠지. 웬만하면 그러진 않을 건데 공역이 주어지면 공역까지 같아야 같은 함수라 말할 수 있다. 전제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다음은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라는 말은 화살표의 시작점하고 끝점을 봤을 때 시작점을 본다 안 본다? 볼 필요가 없다 했지. 시작점은 다 갈 거니까 끝점만 볼 거야. 화살표가 들어간 위치만 볼 거야. 그 들어간 위치가 몇 개밖에 없다가 하나밖에 없을 때 여기에 공역애가 A라는 애가 있어. A라는 애가 붙는데 화살표가 몇 개 들어와 있어? 하나만 들어와야 돼. 하나만이야. 하나만 꼭이야. 혜승아 하나만이야. 하나만 꼭이야. 뭔 말인지 몰라? 하나만 꼭. 하나가 꼭 바꿔줄게. 하나가 꼭. 지금 요거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된다고. 하나가 무조건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안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여튼간에 A 어떤 원소를 봤을 때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만 들어온 것을 1대1 함수라고 한다 이 말이야. 까지 되니? 그래서 그리고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랑 똑같아야 돼? nx나 ny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겠지. x나 정역의 개수하고 공역의 개수가 같으면서 그 y가 뭐가 돼야 된다고? fx가 돼야 된다. y는 공역, fx는 치역. 이게 같았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겠지. 됐습니까? 자, 함수의 뜻. 자, 항등함수는 무슨 뜻이야? 시차는 항등함수는 뭐야? 항등, 항상 같다. 이거 그 뜻을 몰라? 항등이란 뜻을? 뭐가 돼야 돼? 나간 놈이 들어간 놈하고 똑같아야 돼. A가 들어가면 A가 나와야 되고 B가 들어가면 B가 나와야 돼. 됐습니까? 함수로는 그래서 항등함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어. 되니?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면 fx는 뭐가 돼야 돼? 지금 f가 항등함수야. f가 항등함수야. fx는 뭐가 돼야 돼? 누가 들어갔어? f에 누가 들어갔어? fx. 자, 지금 fx, px는 합성함수야. 자, 우리가 너희들이 합성함수를 잘 이해를 하려면 합성함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뭐라고? 합성함수는 없다. 그럼 얘를 fx를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야? 자, 좀 더 다시 설명해 줄게. 합성함수 할 때. 자, f 잘 안 보이 쓴 거야. 그래서 요 말이 같습니다. 요 말이 같아. 근데 이렇게 보는 건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선생님 뭐라 했어 처음에? 없다라고 말했지? 그러겠지? 지찬아, 합성함수를 어쩐다고? 없다라고 판단하라고 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얘를 볼 때 f 서클 gx를 볼 때 hx로 볼 건지 아니면 f gx로 볼 것인지야. 다시 f 서클 g를 h로 볼 것인지 f
gx가 들어갈 것인지 요런 생각이라고. 우리 고1 때는 요 함수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좀 합니다. 합성함수를 F서클 G를 H로 바꾸는 연습을 해. 근데 합성함수를 H로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많겠어? 바꿀 수 없는 게 많겠어? 없는 게 훨씬 많겠지. 다시 말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잘 바꾸지 않는다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볼 거야? 얘를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볼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FGX를 F서클 GX를 F 함수에 GX가 들어갔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계속 읽어낼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들어간 소재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 F가 함수니까 FX가 들어간 거야. X 안에 F 안에 FX가 들어간 거라고. F 안에 FX가 들어가면 FX가 들어가서 뭐가 나와야 돼? FX가 나오는 게 항등함수. 그래서 다시 FX가 나왔으니까 다시 해놓으면 X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F, GX이면 GX가 되겠죠. 얘가 FGX를 GX라는 식이 잘 해석이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식을 이렇게 바꾸고 T는 GX 이렇게 해서 연립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냅니다. 근데 FGX를 GX를 읽어낼 수만 있다면 굳이 밑에 식으로 위에 식은 하나고 밑에 식은 두 개잖아. 밑에 식은 연립이야. 위에 식은 하나고 위에 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위에 걸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밑에 걸로 가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합성함수가 아니다 이런 소리야. 여기까지 됩니까? 자, 상수함수는 몰빵함수야. 모든 원소가 하나로 가는 것을 상수함수로 합니다. 모든 원소가 하나로 갔을 때 하나의 어떤 함수 공역에 있는 원소로 갔을 때 이거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말을 할 거라고 해.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생각이고, 자, 함수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어요. 시천아, 멍 때리지 마라.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거 있죠, 이거. 이 그림을 화살표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 부른다고? 화살표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 알겠니? 얘는 함수를 표현한 거야. 함수를 표현한 거야. 자, 얘는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걸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함수를 설명을 하거나 해석을 할 때 이걸 쓸 거라고. 제일 잘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얘 단점이 있지. 화살표의 개수가 보이잖아. 원소가 보이단 말이야. 원소가 보일 때만 쓰는 거지. 원소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뭘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여기에 우리는 뭐가 있어? 함수식이 있겠죠. 함수식이 있겠지. 됐습니까? 거기 그 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얘가 이러한 식의 표현도 있겠네. x, fx x, fx 이미 모든 x에 대해서 x, fx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래프랑 똑같은 거야. x좌표를 x, y좌표를 fx로 넣은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랑 똑같은 말인데 그래프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라 얘 네 개가 똑같은 함수 표현이다 이거지. 단 이 중에 어떤 걸 주로 쓸 거냐에 대한 생각이고, 이 중에 해석이나 설명을 할 때는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쓰는데 대부분 화살표 다이어그램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더 훨씬 많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것이고, 이 중에 식하고 그래프는 똑같은 거야. 식하고 그래프는 똑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식이 나오면 그래프로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가 나오면 식으로 빨리 바꿀 수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게 쉽겠어? 그래프를 식으로 바꾸는 게 쉽겠어? 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게 쉽습니다. 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게 쉬워. 하지만 그래프 중에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그래프를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많다.
있긴 있다. 알겠나요?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해석할 수가 있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얻을 거다 이 말이에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풀 때 2차 함수를 이용했던 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 문제풀이에 많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고, 그럼 우리는 함수식을 벗고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되겠지. 근데 모든 그 식을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서 우리는 미분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우는 거야. 미분을 배우고 나 보면 그래프를 그래도 그릴 수가 있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그릴 수 있다 해서 개형이라 부르는 거야. 대충 그래프의 특징은 판단할 수가 있다. 뭘 이용해서?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함수 그래프를 완성시켜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끔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학문이 이제 미분이라는 학문이 되는 거라고. 알겠나요? 근데 우리는 미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프를 그렸잖아. 미분을 지금까지 과정 중에 미분 안 했는데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렇잖아. 미분 안 했는데 그래프를 그렸어. 어떻게 그렸어? 어떻게 그렸어? 요게 그래프라고 했잖아. 모든 x에 대해서 x, fx를 모든 수에서 써본 거라고. 모든 수 써봤겠어? 안 써봤겠어? 안 써봤겠지. 일부를 써보고 추론을 한 겁니다. 일부를 써봐가지고 추론을 한 거야 우리 수학에서는. 알겠어?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적인 부분, 식하고 그래프 특징적인 부분을 연결을 시켜놓은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함수를 잘 푼다는 소리는 그래프를 잘 그린다는 소리야. 됐니?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잘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는 뭔 말인지 알겠니? 됐니? 지금 이 단원에서는 함수의 전반적인 내용들,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야. 곧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제일 잘 알겠지. 모르나?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피자는 저 동생들한테 주고. 좋지. 저 옆방 동생들한테 줘야지. 우리 시험 봐야 되는데. 이게 그에 대한 근간이 되는 내용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쉽게 판단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함수 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식들을 가지고 함수에 적용을 시킬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함수를 여기서 기본적인 함수의 틀을 공부를 하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를 하고 다음에 그것들을 함수 이제 이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할 거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배울 거라고 해. 됐니? 계속 배울 거니까 여기에 있는 배우는 내용이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당연히 중요하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라고. 이 용어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라고. 정의역, 치역, 공역, 항등함수, 상수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자,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x좌표를 정의역으로 보는 거지. 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함수에서 정의역은 왜 중요한? 정의, 말 그대로 정의란 단어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 정의역이야. 함수를 말할 수 있게끔 정의를 해주는 집합이란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로축, 세로축 중에 우리의 눈이 옆으로 깔려가지고 옆으로 된 걸 정의역으로 놓은 거라고. 눈이 이렇게 달렸으면 이렇게 보는 것을 정의역 놨을 수도 있겠어. 눈이 이렇게 달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니? 됐어? 진짜겠니? 내가 하는 말이지. 누군가 해보니까 이게 편하다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니야. 그러겠지? 노란색이 2개 있지? 왼쪽이 먼저야, 오른쪽이 먼저야? 왼쪽이요. 왜? 마이너스잖아요. 왜 마이너스야? 이렇게 왜? 왜 그러냐고 그런 게. 제가 그렸어요. 네가 그랬어?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더 많습니다. 오른손잡이 많다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는 게 편해.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가 편해. 이렇게가 편해. 이렇게 그려요. 왼손잡이는 이렇게. 왼손잡이였으면 왼손잡이가 다 왼손잡이였으면 이렇게 그렸겠지. 진짜예요? 그렇겠지. 그럼 이거였어요. 어?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했겠지. 왼손잡이가 세상을 지배했으면 왼손잡이로 다 살았으면 틀이 다 왼손으로 됐겠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물구나무를 섰으면 그 발바닥에 눈깔이 달렸겠지. 이게 우리가 모든 내용들은 우리한테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는 쪽에 기울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물품들도 다 과학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지? 여기 달렸어? 왜 눈구멍에 여기 달렸겠어? 딴 데 달렸으면 편할 거 아니야. 손가락에 달렸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이렇게 편하겠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튼간에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뭐야? 정역. 이렇게 밑에서 위로 보는 것이 공역.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그래프를 볼 건데 어디만 그래프를 볼 거야? 이 안에만 볼 거야. 하지만 선생님은 조금 더 바깥쪽까지 그릴 겁니다. 세 개만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어디만 볼 거라고? 박스 안에만 볼 거야. 박스 안에 가로를 보는 눈하고 세로를 보는 눈은 다릅니다. X좌표 보는 눈하고 Y좌표 보는 눈은 달라. X좌표는 뭘 보려고 하는 거야? 정역의 원소를 보려고 하는 거고, Y좌표로 보는 거는 뭘 보려고 하는 거야? 지천아? 시험 2. 그러지? 두 개나 볼 거야? Y좌표 치역을 보려고 하는 거야? 함수값을 보려고 하는 거야? 초록색 1번. 함수도 아니다. 너희들한테 물어본 거지. 시찬이 벙어리라면서. 네가 대답해야지. 1번 함수도 아니다. 맞아요. 2번 함수도 아니다. 맞아요. 3번 함수도 아니다. 아니에요. 시찬아 3번. 왜 함수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니야? 보통 생긴 걸 쓸 때 빨간색을 많이 써요. 시청 생각이에요. 정역의 원소가 공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했지. 정역의 화살표가 결론적으로 공역 안으로 들어가야겠지. 여기에 있는 정역에 있는 값들이 어디 안으로 공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있는 값은 공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함수가 아닙니다. 요놈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요놈이 나왔잖아. Y좌표가. 공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함수가 아니야. 이해되니? 함수가 아니야. 3번 함수가 아니고 1, 2번 함수인데 2번은 1대1 요놈을 1대1 대응이라고 말합니다. 1번은 요놈을 1대1 함수라고 말합니다. 얘를 1대1 함수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다시 말해서 1번도 2번도 함수가 되니까 3번은 함수가 아니고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인지 1대1 함수인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다를 것이다 이거고, 상황이 약간 다를 것이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 형태의 그림이 나올 것이고, 1대1 함수는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것인데 1대1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 직선을 예시를 든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제 직선부터 나오겠지. 1차 함수부터. 그러겠지? 희찬아 이거 함수야 아니야? 이씨, 얘 아니요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말을 못해요. 함수야? 요런 함수는 상수함수입니다. 됐어요? 희찬아 이거 함수야 아니야? 이거는 아니죠.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이유가 있지. 한 가지는 정역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어. 또 하나는 뭐야? 정역을 하나 넣었는데 공역이 몇 개 나왔어? 함수 값이 여러 개가 나왔단 말이야.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봤을 때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는 것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거야? X축에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리지.
그러지? 그럼 몇 번 만나야 돼? 한 번 꼭 만나야 됩니다. 한 번만 꼭 만나야 돼. 그러지? 오른쪽은 두 번 만났으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번 만나면 돼, 안 돼? 돼요. 이거는 관계가 없다. 이거지. 그러지? 대신 함수 중에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한 번만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1대1 함수야. 됐습니까? 다음은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꽤 중요한 거야. 꽤 중요한 거야. 자, 합성함수는 두 개의 함수를 합성시킨 함수라는 이름에서 합성함수가 나온 거야. 되니? 두 개의 함수를 합쳐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합성함수야. 되니? 됐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의 함수야. 하나의 함수라고 원래. 됐어? 근데 하나의 함수로 보기에는 너무 식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엄마 이해되니? 요런 함수가 있어. 됐어? 얘를 이렇게 보는 게 쉽다고. 얘를 gx를 x제곱 플러스 x라 보고, 됐어요? hx를 sin x 이렇게 볼 거라고. 이게 위에 있는 sin 제곱 x 플러스 sin x보다 밑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가 쉽고 밑에 있는 sin x가 쉽단 말이야.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보면 훨씬 쉽게 보이는 거라고.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했다고? g 서클 h x로 이렇게 만든 게 fx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합성함수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야. 합성함수는 두 개의 함수를 조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gx가 갖고 있는 성질, 다음에 hx가 갖고 있는 성질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대부분. 그럼 우리가 아는 함수를 가지고 합성함수를 무조건 만들 거라고 해. 그래서 합성함수가 그냥 보면 어렵지만 얘를 쪼개서 합성함수를 쪼개서 보면 쉬운 함수야.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을 가지고 특징들을, 합성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그다음 접목을 시키면 합성함수가 쉽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합성함수를 가지고 계속 쪼개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합성함수를 이렇게 쪼개는 연습. 그러면은 요 놈이 갖고 있는 특징, 요 놈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면 요 놈도 풀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합성함수는 두 개의 함수를 합쳐서 만든 함수인데 합쳐서 하나의 함수가 된 거야. 뭐라고? 합쳐서 하나의 함수가 된 거야. 다시 말해서 이게 합성함수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야. 이게 합성함수가 아니고 초록색이 합성함수가 아니라 빨간색이 합성함수입니다. 다릅니다. 초록색이 합성함수가 아니라 빨간색이 합성함수야.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 뭔 얘기를 했냐면 합성함수를 봤더니 쉽게 어려워. 그렇잖아. 합성함수를 봤더니 쉽게 어려워. 근데 두 개의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를 봤더니 두 개가 쉬운 함수들이야. 그것들을 이용해서 합성함수를 우리는 해석을 할 거라고 계속. 이해되니? 그래서 빨간색이 합성함수이긴 하지만 우리는 걔를 쪼개서 해석할 수가 있다야. 함수는 이게 함수가 아니야. 이게 함수야. 그래서 합성함수를 보는 눈이 우리는 요렇게 해서 합성함수를 생각은 하지만 이게 합성함수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가서 생각을 하지만 이 가운데의 이 부분을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지워져. 잘 안 지워진다고. 이해되니?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해. 뭔 이해되니? 됐어요? F
F 3분의 파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렇지? 근데 F 3분의 파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요놈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요놈이 요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H에다 3분의 파이를 넣었더니 뭐가 돼? G 3분의 파이가 얼마? 2분의 루트 3입니까? 이 숫자가 불편하게 나와가지고 나오네. 여튼 간에 다시 G에다가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겠지. 이렇게 나온다고. 됐니? 됐어? 그러면 3분의 파이를 넣었더니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놈을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그래서 누굴 지울 줄 알아야 된다고? 2분의 루트 3을 지울 수가 있어야 된다고. 누가 들어가서 누가 나온 거야? 3분의 파이가 들어가서 4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나온 거야. 2분의 루트 3은 중간 과정일 뿐이고 지울 수 있어야 된다고. 엄마 알겠니? 그러면 그래프에 점을 찍을 때 어떤 점을 찍어야 돼? 3분의 파이 컴마 3분의 파이 컴마 4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됐니? 여기에 2분의 루트 3이 생각이 들어오면 힘들어집니다. 알겠어요? 합성함수 수업을 이제 시험 그래프 그릴 때 얘기를 할 건데, 예? 2분의 루트 3이 들어온 게 아니야. 3분의 파이가 들어가서 4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들어온 것이 이게 합성함수라는 거야. 참 큰일 났다. 씨. 자, 우리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합성함수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입니다.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은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은 얘가 fx야. fx가 뭐라겠어? f 라지 x. 함수 f의 f 함수의 치역이라 했습니다.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은 이거야. fx가 y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포함이 안 된 애들이 있겠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어쩐다고?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가지고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합성함수에 관여를 시키는 놈은 f 라지 x야. 나머지 애들 중에 관여가 안 된 애들이 분명 있을 수 있겠지. 됐지? 그럼 얘네들도 어딘가로는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됐을 거니까 어디로 이렇게 각오는 있었을 거 아니야. 단 합성함수에 관여를 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성함수에 관여는 안 했지만 g 함수는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 애들도 어딘가는 원래 가 있었다 이거지. 다음에 경우에서 쓸 때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체크를 하고 와야 돼. 합성함수 완성을 시키고 나서 g라는 함수를 완성을 시킬 때 꼭 사용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f의 뭐가 치역이 g의 정의역 y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꼭 나오는 문제야. 개념 문제로 한 문제 꼭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알 거라고. 교환법칙 성립 안 하고 이거 결합법칙 성립할 거고 얘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그대로 f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 것이고, 자, 우리는 이 합성함수를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거야. 아까 적어줬던 겁니다. f gx로 해석하거나 f 서클 gx로 해석하거나 두 가지 해석 방법을 쓸 거야. 근데 이 말은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자는 소리고, 이 말은 f 안에 gx가 들어갔다 이거지. x가 들어간 게 아니라 gx가 들어간 거야. x를 넣었더니 변화돼서 들어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변화가 발생해서 나온 거라고. 그러지? 외계인 봤냐? 외계인 봤어 안 봤어? 아, 예, 봤어? 외계인 보면은 이 거울이 하나 있어. 거울.
거울에 내 주먹을 이렇게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주먹이 이렇게 커가지고 시천을 때리는 거야. 자고 있으니까. 몰라? 외계인 안 봤어? 안 봤어? 외계인 안 봤어? 그 드라마요. 영화. 예. 어? 유준 그래 나오네. 뭔지 이게 모르겠어요. 합성함수라는 것은 내가 x를 넣었지만 중간에 변화가 발생해서 그놈이 들어간 거라고. 그러겠지? 그럼 여기서 x가 중요해, gx가 중요하냐면 GX. x가 중요하다고. x가 중요하고 gx는 변화가 발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지? 합성함수는 gx가 안 나타납니다. 합성함수에는 x가 하고 fgx가 등장하는 거야. gx는 중간에 변화해서 나온 거라고. 알겠나요? 그 변화가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 그래서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두 가지를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합성함수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그러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런까지 합성함수 하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식아.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요걸 하나 그려볼게요. 보통 합성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는 우리는 합성함수 식을 구할 수 있는 게 쉽다고 구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구할 수 없는 게 많다고 구할 수 없는 게 많다고 대신 구할 수 있는 것은 쉬운 놈들이겠지. 이게 합성함수 자체를 지금 요 G서클 F를 구하라는 말은 이 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우리는 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래프로도 풀 수 있어. 식으로 풀 수 있고 그래프로 풀 수 있어. 알겠나요? 그러면 현재 하자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겁니다. 누가 더 어려울까? F서클 G가 좀 더 어려워 보이네요. 들어가는 G가 좀 더 복잡해. F보다.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나는 G서클 F를 그려볼 겁니다. 그러겠지? 자, X가 G로 들어갔고 G가 다시 F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X를 G에다 넣고 있는데 어떻게 넣고 있냐면 어떠한 규칙을 갖고 0부터 2까지 들어갔고 2부터 4까지가 또 규칙을 갖고 들어갔어요. 직선적으로. 그래서 x를 0부터 2까지 넣고 2부터 4까지 넣습니다. x를 g에 넣을 거야. x를 g에 넣었더니 0을 넣었더니 0이고요. 2를 넣었더니 4가 나왔고 4를 넣었더니 다시 0이 됐죠. 0부터 2까지 쭉 넣었더니 0부터 4까지 쭉 나왔고 2부터 4까지 넣었더니 4부터 0까지 쭉 나왔다 이 말이지. 다시 0부터 4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f에다 넣을 거야. 0부터 4를 넣고 싶은데 F에다가 이 0부터 4가 2에서 룰이 바꿔졌죠. 중간 2에서 룰이 바꿔졌어.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뭐가 됐냐면 쭉 0이 나왔고 2부터 4까지는 뭐가 나왔어? 2부터 4까지는 0부터 4까지가 나왔지. 마찬가지로 4부터 0까지 넣을 거야. 4부터 0까지를 F에 넣을 거야. 4부터 0까지 넣을 건데 4부터 2까지의 룰이 또 하나 있고 2부터 0까지의 룰이 있네. 4부터 2까지는 4부터 0까지 왔고 4부터 0까지 왔고 2부터 0까지는 0이 그대로 왔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지우라고? 얘를 지워야 된다 이 말이야. 합성함수는. 그럼 우리는 0, 2, 4를 넣었더니 0, 0, 4, 0, 0이 나온 거라고. 0부터 4까지 넣었더니.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그리면 따로 그릴까요? 0부터 2까지 넣었더니 0부터 2까지 넣었더니 0, 0, 4가 간격이 대칭점이니까 등분이야. 그러면 0부터 2까지 넣었더니 0, 0, 4가 됐고 2부터 4까지 넣었더니 4, 0 피자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네. 4, 0, 0이 이렇게 됐다고.
여가 1이고 여가 3이고 여가 4고 여기가 2가 되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직선이기 때문에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뭘 그린 거야? F 서클 GX를 그린 거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X를 가지고 7을 구하고 7을 F에 넣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걸 가운데를 지우고 요놈의 X좌표, 요놈의 Y좌표를 그릴 줄 알아야 우리가 하고 있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합성함수 그림을 그려놨더니 식도 바로 직선적인 것이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0부터 1까지는 0이고 1부터 2까지는 뭐 4x 마이너스 4이고 얘는 뭐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되고 3, 4까지 0이다 그냥 보이잖아. 됐니? 식으로는 다음에 연습을 할 건데 식으로 풀기에는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F가 룰이 얼마야? 룰이 0부터 2까지 룰하고 2부터 4까지 룰이 다르잖아. 그러지? F에 누굴 넣을 거야? GX를 넣을 거야. 다시 GX를 F에 넣을 거야. 근데 F가 0부터 2까지 들어간 룰하고 2부터 4까지 들어간 룰이 달라. 됐니? 그럼 F에다 누굴 넣을 거야? GX를 넣을 거야. GX가 얼마 룰이 다르다고? 0부터 2까지 하고 2부터 4까지 룰이 다른데 여기에는 GX가 어디 있어? 얘가 GX야. 됐니? 이 G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GX가 0부터 2까지 룰하고 2부터 4까지 룰이 다르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룰이 다르다. 범위를 4개를 쪼개가지고 식을 각각 구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X를 쪼개가지고 식을 4개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지. 그래서 식을 구하는 게 더 어렵다, 원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쉽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이에 따라 다른데 서술형 나오면 이 풀이를 써주라는 게 의도거든. 의도라고. 알았니? 하지만 우리는 이 식을 써주라는 의도긴 한데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빠르게 그냥 범위 쪼개가지고 식도 바로 구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어떤 거에 대해서? 직선적인 놈에 대해서만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 되는 거야. 곡선적인 놈들은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함부로 못 그려. 주로 직선적인 놈들만 고1 과정에서만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있어. 뒤로 가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합성함수를 그들이 그려보고 문제를 풀어봐 달라 이런 요구가 된 거라고요. 됐지? 자지 말고 밖에 나가봐. 뭐 들어왔는가. 나가지 마 그냥. 그냥 계속 자. 시험 못 보니까. 뭘 쉬어. 치킨 먹을 때 쉴 건데. 그럼 2000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이 될까요? 쌤이 뭐까지 설명했냐면 합성함수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어렵습니다. 최근에 모의고사 쪽에서 합성함수 표현을 가지고 식을 적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러한 식이 나왔어. fx가 있고 ffx가 있고 fx가 있어. 되니? 그러면 이 식을 보면 자,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fx는 2-3분의 2x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왜? 왜 안 돼?
귀찮아. 왜 안 돼? 왜 안 돼?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요놈은 x는 미지수야. 미지수. 요놈을 만족하는 놈을 찾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요놈은 모든이야. 모든이 붙어 있어야 돼. 모든 x에 대하여 요걸 만족한다면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그럼 fx식이 나온 겁니다. 되니? 근데 얘는 방정식이니까 x는 미지수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잘 읽어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적 개념인지 방정식적 개념인지가 완전 다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놈은 x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얘를 만족하게끔 하는 x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요놈을 fx를 t로 치환하겠지. 그렇게 되면 fx를 t로 치환하고 ft는 2-3분의 2t를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 소리가 되겠네. ft는 2-3분의 2t를 풀 걸어가지고 t값을 구하고 그 t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x값을 구하라 이 말이 되겠지. 되니? 자, ft는 나왔어. 2-3분의 2t는 2-3분의 2t는 3분의 2 요거네. 요게 됐지? 요 값에 대하여 요 값하고 요 값이 요 방정식이 해가 되겠죠. 요놈이 알파고 요놈이 베타야. 누가 알파란 소리야? 누가? 이 방정식이 해가 알파 베타라고. 그럼 누가 알파 베타야? t가 알파 또는 베타겠지. 그럼 이 t값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다시 말해서 fx는 알파 또는 베타를 구하라는 소리겠네. fx는 어디 있어? fx는 요놈이지. 알파는 어디 있어? 알파 어디 있어? fx는 알파. 알파는 요놈이 있지. 근데 요놈이 좌표는 무슨 좌표야? x좌표잖아. 요 좌표는 무슨 좌표야? y좌표잖아. 그럼 요놈의 x좌표를 y좌표를 가져가야겠지. x좌표를 y좌표로 가져가는 방법이 뭐야? x좌표를 y좌표로 가져가는 방법이 뭐야? x좌표를 y좌표로 갖고 가는 방법은 y는 x를 그린 겁니다. 자, x좌표를 y좌표로 갖고 가는 방법은 합성함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현재 합성함수하고 기본적으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에서는 무조건이라고 보면 돼. y는 x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합성함수는 y좌표를 x좌표로 갖고 와야 되거든. y좌표를, 왜냐면 들어간 놈이 나온 게 y좌표잖아. 그 y좌표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 x좌표를 가져와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y는 x가 필요한 거고, 역함수는 두 개의 점을 비교를 하려고 그런 거야. 함수의 이 점하고 이 점이 똑같은 점이었다. y는 x 대칭적으로.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는 y는 x선이 거의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러면 이 알파 값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는 y로 갖고 가야 되겠지. y로 갖고 갔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베타는 어디 있어? 베타는 지금 여기 있어. 여가 베타야 지금. 지금 x좌표에 있는 알파 베타를 y좌표로 갖고 가는 필요성이 있어서 y는 x를 그렸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fx는 알파 베타니까 우리가 해가 될 수 있는 애는 이 점 베타 아니고 좀 걸려있는 거야. 알파랑 그 다음에 요 점이 해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해의 개수는 몇 개다? 3개가 되겠다.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식을 쓸 필요가 없게 되겠고, 만약에 이거를 해를 무엇이냐 물어봤으면 식을 적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식 적어가지고 요점 알파값, 요점 베타값 구하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식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가지고 연산을 해줘야 해는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고, 개수만 구하라겠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되겠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가 꽤 중요해.
역함수보다 더 어려운 게 합성함수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쉬워질 거에 대한 공부를 계속할 거야. 그래서 고1 때 합성함수를 많이 완성을 시켜놓으면 앞으로는 합성함수 계속 나올 거거든. 새로운 함수 나올 때마다 합성함수 계속 합성시킬 거라고. 됐니? 합성함수 룰이 거의 비슷한 룰을 갖고 있어. 알겠지? 비슷한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놓으면 합성함수가 쉽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합성함수 쉽게 보인다는 것은 복잡하게 보이는 식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것이다. 편안하게 자지 말고. 여기까지.